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의 새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지상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린 중동 정세, 오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중동 정세에 이스라엘이 북쪽의 화살이라는 작전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헤즈볼라도 고강도 선제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번 공습의 목적으로 본다면 기선 제압을 확실하게 하겠다인가요? 아니면 헤즈볼라의 전멸인가요? 헤즈볼라의 전멸을 원하겠지만 네. 헤즈볼라도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괴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똑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이고 물론 차이점은 하마스는 순니파고요. 네. 헤즈볼라는 시아파죠. 예. 1982년 이란이 레바논에 직접 세운 시아파 조직이기 때문에요. 이 조직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네. 이스라엘이 지금 전략적으로 원하는 목표는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조건을 들어주고 휴전에 합의를 해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겁니다. 예. 그 조건이라 하면 어떤 조건? 조건이라 하면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한 20km 이상 되는 리타니 강이 있습니다. 북쪽에, 국경에서 북쪽으로. 그 강 넘어, 그러니까 그 강보다 훨씬 북쪽에, 그 강의 남쪽 말고 북쪽에 헤즈볼라 대원들을 배치할 수는 있으나 그 강 남쪽으로는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무장 대원을 배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20km 사이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하마스가 공격한 것처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계획을 이미 헤즈볼라가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에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그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위험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런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휴전 협상을 위한 카드로 이렇게 공습을 가한다는 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만 해도 상당하던데요. 지금까지 피해 집계 사항이 한 600명 정도 사망을 했고요. 네. 부상자는 뭐 1,600, 1,700. 앞으로 공격을 계속하면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로서는 이미 이 협상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프랑스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중재했는데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헤즈볼라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네. 협상으로 안 되면 남은 옵션은 무력 순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일단 뭐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고위지휘관을 겨냥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고위지휘관을 암살하고 제거한다면 네. 헤즈볼라의 공격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예.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면전을 이미 하더라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전면전 해도 좋다. 그럼 전면전으로 갈 경우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들이 사망한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전력이 훨씬 약해지겠죠. 예. 전면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휘할 지휘관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 15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로서는 훨씬 더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석 달 전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차근차근 헤즈볼라 지휘관들을 다 암살을 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을 아예 처음부터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이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면전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텔아비브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방공망으로 격추를 했단 말이죠. 헤즈볼라 입장은 어떨까요? 자, 헤즈볼라 입장은 사실상 딜레마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사실 삐삐 폭탄으로 상당히 많은 충격을 인명 받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4천 명의 지금 부대원이 사실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삐삐 살해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지휘관 암살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헤즈볼라가 운영하고 있는 무기고, 그 다음에 로켓 발사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헤즈볼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 공격에 당하기보다는 계속 반격을 해야 되는데요. 예.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헤즈볼라 대원이 지금 부상을 당했고 반격의 이제 범위를
과연 텔아비브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헤즈볼라가 텔아비브에 어저께처럼 한 발을 쐈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 쏜다면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는 환층 더 높아질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사랄라 즉 헤즈볼라 사무총장이죠. 현재까지는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도시들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도 사실상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다 요격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적 인명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재산 피해만 있을 뿐이죠. 자, 네. 그런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조건에 수용하면서 굴욕적인 협상에 사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이스라엘 전면전을 하고 싶지만 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예. 이란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면전을 했다가는 헤즈볼라, 즉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레바논 국민 전부가 헤즈볼라를 이제 다음 선거에서 찍지 않게 되는 헤즈볼라의 정치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기선제압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헤즈볼라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헤즈볼라의 전력이 만만치 않죠. 이게 지금 전초전입니다. 예.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도 훨씬 더 강력하게 레바논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헤즈볼라도요. 텔아비브 남쪽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정밀 로켓과 탄도미사일이요. 몇천 발이 있어요. 예. 아직 그거 하나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텔아비브를 제대로 공격하려면 다 쓸 수 있는데 다 쓸 수 있죠. 일단 한 발만 쏘았다. 한 발 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어저께 한번 본 것이죠. 자, 만약에 헤즈볼라가 그 많은 수천 발의 탄도 미사일이나 정밀 로켓을 쏜다면 이 전쟁은 훨씬 더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고 피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 군도 전쟁이 이제 새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상군을 염두에 둔 말인데요. 네. 실제 지금 2개 여단을 예비군을 소집을 했어요. 예. 소집을 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헤즈볼라를 더 압박하기 위한 것이죠. 자, 어차피 이스라엘도 이 전쟁으로 헤즈볼라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협상으로 가야 되는 것은 협상을 하려면 헤즈볼라를 더 압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상군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압박하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군을 소집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네.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를 흘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헤즈볼라가 만들어 놓은 참호라든지 지하 땅굴이라든지 하마스와 똑같은 땅굴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땅굴들에 실제로 지상군을 들어가서 무기를 제거하고 로켓 발사대나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큰 소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습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헤즈볼라 무장 대원을 제거하는 것도 지상군이 실제로 들어가야 헤즈볼라 대원, 무장 대원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물론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이스라엘로서 상당한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거기 네. 때문에. 자, 그런 측면, 두 가지 측면을 이스라엘이 지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어찌됐든 양측이 모두 좀 신경전을 벌이고 헤즈볼라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전 단계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상군을 투입하냐 마냐를 좀 검토하는 단계 같은데 이 양측이 붙었을 때 전력 차이가 비등한 상황인가요? 전력 차이는 비등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래요? 네, 월등히 앞서죠.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데 문제는 헤즈볼라가 2006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그 당시보다 훨씬 이스라엘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가 크단 말이죠. 예, 이스라엘의 기간 시설을 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틀이나 3일 동안 전기가 다 나가는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스라엘의 중요한 시설, 항만, 도로, 그다음에 핵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예. 그러나 모든 이런 중요한 정밀 미사일을 쐈을 때 모든 걸 다 요격할 수는 없거든요. 100% 요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텔아비브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만약에 이런 미사일이 떨어지면 인명피해, 민간인 피해도 몇백 명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양측 간에 전력 차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입을 피해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미사일 공격만으로는 전쟁이 끝날 수 없으니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그렇고 지상전이 돌입됐을 때 전쟁이 길어지고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면 뭐 최소 한 달, 길게는 2달, 또 다른 전쟁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을 사실상 작년 10월 7일 시작했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2달, 석 달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갈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작도 어렵지만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가면 전쟁은 상당히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 네타냐후는 이제 휴전 협상을 한다곤 하나 네. 전쟁이 길게 이어지는 걸 내심 바라는 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나타냐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예. 지금 하마스를 괴멸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마스가 완전히 괴멸되지도 않았고요. 아, 지금 이스라엘 군 가자지구에서 많이 빠져나왔지만 하마스는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하마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를 좀 괴멸시킨다면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잃었던 지지도를 이 북쪽에서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전쟁을 잘 지휘한다면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정말 교묘한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큰 변수가 헤즈볼라의 배후 세력인 이란입니다. 이란의 속내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생각이라고 교수님께서는 분석하세요? 이란도 역시 딜레마다. 네, 딜레마. 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시점이. 이란은 사실상 헤즈볼라를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가장 아끼는 조직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입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만들어 위해서. 놓은 예. 안전장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잃으면 안 되죠. 헤즈볼라가 완전히 와해되면 이스라엘이 마음 먹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헤즈볼라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왜 그러면 지금 이란이 고민하고 있는가? 이란의 새로 선출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 협상도 우리는 새로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유엔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 우리는 친서방으로 우리는 개혁 정책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서구와 미국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본토를 공격하면서 헤즈볼라를 도와준다면 새로운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이런 새로운 구상들이 사실상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자, 예, 그런 딜레마에 지금 이란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너무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유엔 총회에서 각국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미국도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고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이 전쟁은 어떻게 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법이 안 보이는데 지금 사실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이스라엘과 경제력을 헤즈볼라. 동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휴전 협상을 하라고 각국이 좀 힘을 써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예. 나타나 총리도 협상에 사인하지 않았지만 협상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예. 지금 나타나 총리도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하러 비행기를 타고 지금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의 일시 휴전, 완전 종전은 아니고요. 일시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가자지구도 휴전으로 가는 방향, 두 개를 동시에 휴전하는 방향. 왜? 네. 가자지구가 휴전을 하면 헤즈볼라는 전쟁을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